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사고 없이 운전해온 분이었고 본인도 그날의 일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는지, 머리로는 분명히 멈추라고 했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70대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를 보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운전이 서툴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안에는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데 이상하게 판단이 늦어지고 몸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격이나 집중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운전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눈으로 상황을 보고 머리로 위험을 판단하고 손과 발이 정확한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급한 순간에는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여전히 괜찮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겁주기 위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이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70대에 들어서면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어나는지, 그 뒤에 숨은 뇌의 변화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억력보다 먼저 변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멈칫하는 순간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70대 운전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앞이 위험해 보여서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그 생각을 따라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잠깐 헷갈렸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어긋남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건 뇌의 작동 방식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 뇌는 마치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처럼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옆 차선의 움직임, 신호등 색깔, 보행자의 위치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를 손과 발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힘을 흔히 실행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릿속 지휘본부 같은 역할입니다. 젊을 때는 이 지휘본부가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갑자기 위험이 나타나도 바로 판단을 바꾸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기억력 저하처럼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실행 기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행동 전환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가속 페달을 밟고 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멈춰야 할 일이 생기면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야 합니다. 이때 뇌는 멈춰라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행 기능이 떨어지면 이전 행동을 멈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다이얼을 돌릴 때 원하는 주파수에서 바로 멈추지 못하고 한참을 지나쳐 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이 발생합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은 여전히 익숙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일수록 이런 오류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놀람과 긴장이 겹치면 뇌는 더욱 빠른 판단을 요구받는데 이미 느려진 지휘본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운전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운전을 잘해온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습관적인 행동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 행동을 바꾸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게으르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예전만큼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주의력입니다. 실행 기능이 약해지면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운전 중에는 수많은 자극이 들어옵니다. 소리, 빛, 움직임이 끊임없이 시야를 채웁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뇌가 알아서 위험한 것만 골라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거나 반대로 사소한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돌발 상황이 특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오거나 앞차가 급정거할 때 머릿속이 잠시 하얘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이 멈추고 몸은 자동으로 익숙한 동작을 선택합니다. 이때 잘못된 페달을 밟게 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행 기능 저하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처럼 여러 판단과 빠른 행동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페달 오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기억력에 큰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에는 더 큰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변화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운전 중 작은 접촉사고가 늘어나거나 주차를 어려워하고 길을 잘못 트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실행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계속할지 줄일지 다른 이동 방법을 선택할지는 충분한 정보와 이해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런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행 기능 저하가 실제 운전 상황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이 특히 위험한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발의 망설임은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많은 70대 운전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는 순간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차는 움직이고 있고 눈앞의 상황은 빠르게 변하는데 머리와 몸 사이에 미묘한 시간차가 생기는 느낌입니다. 이 짧은 지연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운전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타이밍,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예상하지 못한 보행자의 움직임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뇌는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즉시 멈추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순간입니다. 실행 기능이 건강할 때는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능이 약해지면 이 전환 과정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시에 여러 일을 해야 할 때 문제가 커집니다. 운전은 한 가지 행동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옆 차선을 살피고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안내나 동승자의 말까지 더해지면 뇌는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실행 기능이 약해지면 이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의력이 쉽게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길가의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뇌의 집중력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젊을 때는 다시 운전에 집중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70대 이후에는 그 복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이 한 박자 늦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판단의 유연성입니다. 실행 기능은 상황에 맞게 판단을 바꾸는 힘입니다. 앞차가 멈췄다면 나도 멈춰야 하고 위험하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이미 하던 행동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를테면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고정됩니다. 위험 신호가 보여도 판단을 수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페달 오조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정보는 눈으로 들어왔지만 행동 계획은 이미 가속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발은 기존의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더 강하게 밟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변화는 운전 외의 일상에서도 힌트처럼 나타납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른 일을 동시에 하기가 버거워지거나 갑자기 계획이 바뀌면 당황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사려던 물건을 놓치거나 순서를 헷갈리는 경험도 늘어납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서 운전이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처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여기에 초기 치매와 같은 변화가 겹치면 실행 기능 저하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단계에서는 기억력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는 괜찮다는 믿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운전대 위에서는 아주 작은 지연도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운전 환경이 내 뇌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족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잦은 긴장, 혼란, 작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점검의 이유가 됩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다음에서는 기억력보다 먼저 변하는 다른 인지 기능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변화들이 어떻게 운전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혼란의 순간은 실행 기능 저하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서서히 변하는 또 다른 능력들이 운전 위험을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만 괜찮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억력보다 먼저 약해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운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는 것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그 정보를 뇌가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가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판단이 늦어집니다. 차가 빠른지 느린지, 내가 지나가도 되는지 잠깐 망설이게 됩니다. 이 짧은 망설임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큰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노안과는 다릅니다. 안경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이 아니라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텔레비전 화면은 켜져 있는데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나오는 것처럼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선택적 주의력입니다. 이는 많은 정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운전 중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신호등, 표지판, 사람, 차, 소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위험과 직접 관련된 정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약해지면 모든 정보가 비슷한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늦게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위험하지 않은 소리에 깜짝 놀라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주의력의 흔들림은 페달 오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판단이 늦어지면 행동도 엉키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도 함께 변합니다. 이는 내 차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힘입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주차가 어려워지고 좁은 길을 지날 때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고도 거리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해 불안해집니다. 이런 불안은 운전 중 긴장을 키우고, 긴장은 판단 오류를 부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조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쉬면 회복됩니다. 반면 이런 인지 기능의 변화는 쉬어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됩니다. 초기 치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억력은 아직 비교적 유지되는데 복잡한 판단과 빠른 전환이 필요한 능력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운전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심하려는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행 기능과 주의력은 의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미 부담이 된 상태에서는 더 조심하려고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내 뇌가 어느 정도의 복잡함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전이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정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런 신호들을 가족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변화들은 혼자서만 느끼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본인은 여전히 운전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눈에는 작은 변화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들은 잔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운전 습관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운전 시간이 짧아지거나 특정 시간대나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밤 운전이 부담스럽다거나 비 오는 날은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조심성이 늘어서가 아니라 뇌가 복잡한 상황을 힘들어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작은 접촉 사고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큰 사고는 없지만 주차장에서 기둥을 긁거나 범퍼에 흠집이 자주 생깁니다. 본인은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소한 사고는 공간 인지와 판단 속도가 떨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길을 헷갈리는 경우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잘못 들거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가다가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목적지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는 기억력보다는 실행 기능과 공간 인식 능력의 변화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운전 중 표정과 태도도 단서가 됩니다. 예전보다 긴장한 얼굴로 운전대를 꽉 잡고 있거나 사소한 상황에도 쉽게 놀랍니다. 동승자가 말을 걸면 짜증을 내거나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는 뇌가 이미 운전만으로도 벅찬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가족이 이런 변화를 느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말을 꺼내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릴까 걱정되고 괜히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운전이 좀 힘들어 보이더라처럼 관찰한 사실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하다는 말보다는 걱정된다는 표현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한 번의 대화로 끝내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신경과에서 진행하는 인지 기능 검사는 단순히 기억력만 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주의력, 판단력, 처리 속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직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어렵다면 언제쯤 줄이거나 멈추는 것이 좋은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중단보다 준비된 전환이 훨씬 덜 힘듭니다. 이런 대화와 점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운전을 그만두자는 말은 자유를 빼앗자는 뜻이 아니라 삶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될 때 가족 모두가 조금 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운전을 계속할지, 줄일지, 멈출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지들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가족과의 대화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운전을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기준을 알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기준은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고나 아찔한 순간이 잦아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차할 때마다 긴장하고 차선을 자주 밟거나 경적을 듣는 일이 늘어났다면 이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런 신호는 운전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지 운전 태도가 나빠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운전 환경입니다. 낮 시간, 익숙한 동네, 교통량이 적은 길에서는 비교적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밤이 되거나 복잡한 교차로에 들어서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행 기능이 약해지면 환경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건부 운전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이란 운전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낮에만 운전하기, 가까운 거리만 운전하기, 혼잡한 시간대 피하기 같은 방법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태가 더 진행되면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동의 불편함입니다. 차가 없으면 병원도, 장도, 모임도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택시, 호출 서비스, 지역 셔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동수단이 바뀐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으면서 하루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길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을 줄이거나 멈추는 결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상황에 맞춘 선택이며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실행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다른 활동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이나 지역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제도는 포기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환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알아두고 활용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운전이 나에게 편안한지 아니면 버거운지입니다. 편안함보다 긴장이 앞선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다음에서는 운전을 내려놓은 이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운전을 줄이거나 멈추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다음을 가장 걱정합니다. 차를 내려놓으면 생활이 갑자기 좁아질 것 같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까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장을 내려놓으면서 일상이 오히려 안정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을 계속할 때는 늘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지, 혹시 실수하지 않을지,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 쌓입니다. 이런 걱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몸을 지치게 합니다. 운전을 줄이거나 멈춘 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긴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이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나가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활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한 번에 여러 일을 몰아서 하려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이는 실행 기능이 약해진 상태의 뇌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복잡함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주변과의 연결입니다. 운전을 혼자 할 때는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도움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점이 늘어납니다. 가족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웃과 함께 이동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런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신체적인 안전도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운전 중 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사고도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운전을 내려놓는 선택은 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일입니다.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실행 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면 실패 경험이 쌓이기 쉽습니다. 실수 후의 자책감, 가족과의 갈등, 불안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부담을 내려놓으면 스스로를 탓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는 자존감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능력을 잃었다는 느낌보다 상황에 맞게 선택했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운전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동이 줄어들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산책, 가벼운 운동, 사람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면서도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실행 기능이 약해진 뇌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운전을 멈춘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함과 아쉬움이 오가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선택했어도 괜찮았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짐이 컸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런 선택을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페달 5조작이 왜 마지막 경고로 불리는지에 대해 정리하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변화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페달 5조작이 왜 마지막 경고로 불리는지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변화가 한순간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동안은 일상생활로 가려져 있던 뇌의 부담이 운전이라는 가장 복잡한 상황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페달 5조작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예측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도 스스로를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도 아직 유지되고 평소 대화나 생활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행 기능 저하는
이런 자각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고는 늘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는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데 운전을 계속하면 그 부담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긴장과 실수는 뇌의 피로를 더 키웁니다. 그러면 판단 속도는 더 느려지고 행동 전환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사고가 나 자신만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행자, 다른 운전자, 가족까지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래서 더더욱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용기 문제나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행 기능 저하는 조심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떨어진 처리 속도를 의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려고 애쓸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실수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미리 멈추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경고가 왔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포기나 패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삶을 조정하는 성숙한 결정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운전은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동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차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고령자에게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페달 오조작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내 뇌와 몸에 맞는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선택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안전과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잇는 마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마지막 경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말에는 두려움보다 기회라는 뜻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경고는 이미 늦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페달 오조작은 사고로 끝나기도 하지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말로 불안을 덮기보다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인정은 약함이 아니라 현실 감각입니다. 몸과 뇌는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가장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실행 기능 저하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언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의 걱정, 동승자의 불안,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감정이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평생 책임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를 잃을까봐, 쓸모없어질까봐, 뒤처질까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인정하면 선택은 조금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이 운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운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방향을 틀었을 뿐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작은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이동 수단을 미리 연습해보고 자주 가는 병원이나 시장까지의 다른 경로를 익혀두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갑자기 차가 없어진 상황보다 이미 익숙해진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 훨씬 편안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 함께하는 방식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는 뇌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페달 5조작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는 일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예전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고 평온하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속도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며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달 5조작이라는 한 가지 현상을 통해 우리 뇌가 보내는 여러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뇌의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기억력보다 먼저 약해질 수 있는 실행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운전에서 먼저 드러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70대에 나타나는 페달 5조작은 우연이나 단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는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이며 초기 치매를 포함한 인지 변화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점검하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운전을 줄이거나 멈추는 결정 역시 실패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전환입니다. 삶의 질은 속도보다 안정에서 나옵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긴장을 안고 불안하게 사는 길도 있고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큰 사고를 막고 나와 가족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쉽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